여기에 올라서면 이제 이 사방에 주변이 다 내려다 보이고 또 이 자리는 적에게 뺏기면 안 되는 곳이니까. 즉, 평상시 생활엔 필요하지 않지만 전쟁 시엔 적에게 거점이 될 수 있는 곳에 성벽을 쌓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화성 전체에서 전략적 거점들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먼저 실측 도면을 토대로 화성 전체의 설계도를 그려보았다. 확인 결과 무수히 많은 지점에서 의도적으로 성벽을 꺾어지게 만든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성문을 중심으로 두드러졌는데 이전의 성곽에선 흔치 않은 일이었다. 그 수원 화성의 경우에는 화포, 직사 확인, 화포로서 적을 공격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성곽들이 대체적으로 직선에 가깝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17세기에 나타난 여러 성곽들도 보면 그 직선으로 유지하고 꺾어질 때는 반드시 그 직각에 가깝게 꺾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수원 화성에 보는 강루라든지 그걸 통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접 사격을 할 때 그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벽이 직선을 이루는 지형에선 치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것은 고구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축성술로 성벽을 돌출시켜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는 시설물이다. 화성 전체에서 성벽이 직선을 이루는 지점엔 어김없이 치가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치와 치 사이에는 일정한 간격이 있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체적 거리는 당시 주요한 성곽 방어 무기인 불랑기라든지 조총의 유효 사거리 속에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지성에서 인접지성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구조되어 있고, 그런 경우에 서로 지원할 수 있으면 중간 지역은 바로 그 화망이 구성될 때 할 수 있죠. 치와 치 사이의 거리는 130보. 당시 화기의 가장 효과적인 사거리를 100보로 볼 때 두 개의 치 사이엔 60보의 교차 사격 범위가 생기게 된다. 그만큼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방어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성 전체의 방어망은 어떤 모습일까? 성곽 위의 모든 공격 시설에 대해 각각의 수비 범위를 그려봤다. 성을 둘러싸고 2중, 3중의 화망이 형성됐는데 이 방어망 속에서는 사각지대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수원 화성은 적의 침입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으로 설계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치와 치 사이의 거리가 서로 교차 공격이 가능하도록 치밀하게 계산된 거란 말이로군요. 어떻습니까? 화포 공격에도 거뜬하게 견뎌내는 튼튼한 성벽, 또 당시로서는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화포를 장착하고 있는 군사시설물들, 여기에 물샐 틈 없는 방어망까지 자랑하고 있는 입체적인 성곽 운영 시스템. 난공불락이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데 이 수원 화성은 이런 전투력을 평가받을 만한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화성 축성 이후엔 외침이나 내란과 같은 전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화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면 과연 그 양상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또 그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자, 200년 전 이 가상의 전쟁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라면 하루를 마감할 시간. 전시체제하에서는 지휘본부인 서장대를 중심으로 화성 전역에 비상령이 선포된다. 5개의 봉수에서 모두 불길이 치솟으면 전쟁 중이거나 전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
평소 성을 수비하는 정군은 물론이고 인근 지역의 성정군까지 모든 병력이 화성으로 총집결하고 지원군이 도착할 때까지 화성은 단독으로 적군의 침입을 저지해야 한다. 침략자들로서도 화성을 정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뒤에서 공격당할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점령해야 하는 전략적 요지. 조선군과 침략자들 사이에 숙명의 대결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다. 성벽의 수비는 성정군의 몫이다. 각 타마다 8명씩 배정되는데 조총수, 궁수, 창수 등이 각 1명에서 2명씩 배정되고 5타당 불랑기 한 대씩이 설치된다. 그리고 뒤쪽으론 노인과 여성들이 투석전을 준비한다. 공심돈과 포루를 비롯한 주요 거점 시설엔 조총과 화포 등의 화기가 총동원돼 만반의 태세를 갖춘다. 그렇다면 공격과 방어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침략자들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나무로 만들어진 성문. 대포를 선두로 공격이 시작된다. 일부 포탄이 옹성벽에 맞더라도 벽돌 성벽은 전체적으로 무너져 내리진 않는다. 성문에 붙은 불길은 오성지를 이용해 잡을 수 있다. 적의 부대가 성을 공략하기 위해 접근해오면 100보 이내부터는 조총을, 50보 이내부터는 활공격을 시작한다. 적이 100보 정도에 근접하게 되면 그때 공용화기로 결국 그들을 제압하고 50보 이내가 되면 재래적인 무기인 궁시류로 결국 또는 투석으로 전개하다가 성에 그들이 공성기구로 이렇게 등장을 해서 공격을 하게 된 이때의 경우에는 돌이라든가 혹은 분매라든가 혹은 끓는 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동원해서 옹성 측면으로 파고드는 적은 적대와의 협공을 통해 차단할 수 있다. 성문 함락이 여의치 않을 경우 공격의 2단계는 취약한 지점의 성벽을 직접 공략하는 것. 화성 최고의 전투 요새 공심돈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다. 사방으로 쏟아지는 공심돈의 공격을 피한다 해도 치와 치 사이의 협공으로 성벽을 오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적의 전력이 약화된 틈을 타 성 안에서 대기 중이던 기병과 보병들의 기습 공격이 감행되고 다른 지역으로부터 지원 병력이 속속 도착하면 침략자들을 소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쟁의 폭풍을 무사히 넘긴 화성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되찾게 될 것이다. 성곽 수비에는 최소한의 병력만이 남고 대부분의 사람들은